북두시민혁명군의 지난 시간까지의 강의는 자유우파의 현재 국내 정치 입장을 그람시의 헤게모니 이론으로 진지론적인 헤게모니와 도덕적 헤게모니라는 입장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자유우파의 허약한 이념적 관점에 대해서 비판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민의힘당의 당헌 당규상의 정강정책에서 주장하는 이념과 사상은 백화점식 나열에 불과하고 국민에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어떠한 정강정책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강정책이라는 것도 60년대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 때 외친 혁명 공약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고 비판을 해도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을 만큼이나 고루한 주장뿐입니다. 오로지 반공, 즉 반북한, 그리고 경제발전뿐입니다. 이게 지금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목적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먼저 비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은 경제발전의 성공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발전을 이룬 눈부신 현대사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은 세월이 약 한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양적으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답게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할 때와는 달리 성장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의식을 반영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어야 하고, 거기에 자유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백안시해왔던 상대되는 개념, 평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허약했기 때문에 북한과는 무조건 적대적 반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우위에 선 입장에서 북한을 달랜다든가 다양한 정책적인 혹은 수단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하나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으로 양적인 성과가 이루어진 만큼 빈부의 격차도 심해졌고 경제권에 대한 독점성이 강해졌을 거라는 자본주의의 발전 원칙상 그것을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고민한 흔적이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자유와 경제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안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말씀 해보겠습니다. 안보라는 것이 주적인 북한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보의 키포인트는 국제관계라는 변화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소련이 붕괴되었고 이념적 대결체제인 냉전체제가 허물어진 지가 거의 40년에 가까워지는데 아직도 한국은 박정희의 쿠데타 시대인 반공을 외치고 있으니, 반공을 외치면서 동서관계라는 60, 70년대의 남북관계로 머물러 있는 그런 문제의식에 불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보라는 게 어떻게 남한과 북한과의 1대1의 문제입니까? 동맹국인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동부 유럽의 어떠한 사회주의 체제 시절에 맺었던 동맹 등 여러 가지 어떤 국제 관계의 변화가 안보의 가장 중요한 축입니다. 이런 거는 전혀 백안시하고 오로지 반공과 북한만을 외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들이 자유우파에 대한 이념적인 신뢰를 허물어버리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공산좌파들은 북한 문제는 아무리 비겁한 평화라도 전쟁보다 낫다라는 선전에 밀려나 버렸고, 미국과 일본의 동맹 문제는 우리가 이만큼 경제적으로 발전했으니 자주라는 입장에서 미국을 대하게 되고, 그리고 일본과는 반일이라는 선동에 나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과의 동맹은 허약해져 버렸고 이웃 국가인 일본과는 반일 문제라는 적대 국가가 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맞닥뜨려지면서 국가 안보에 대한 헤게모니를 자유우파의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인 안보 문제까지 공산 좌파에 내주고 말았다는 거. 그러면서 미래적인 안보 태제인 적당한 친중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공산 좌파의 주장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입장에 있다. 쉽게 말하면 현재의 안보에 대한 헤게모니도 일어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안보의 헤게모니도 잃어버렸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과 허약해지고 지금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간다고 할 때 우리가 가야 될 건 중국밖에 더 있어요. 이런 중국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자유우파는 오로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북한과 중국과 똑같이 대접을 해가지고 중국과는 친하면 안 된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단순 논리를 펴고 있는 이런 입장에 있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자유우파의 이념이 뭡니까? 오로지 반공과 경제발전 말고 뭐가 있나 이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힘당이라든가 자유우파는 경제발전에 따른 많은 변화들을 선도적으로 많은 정책을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선을 보였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연금제도, 의료보험, 임대주택, 실업급여 등 그 자본주의의 약점이 모든 문제를 거의 다 도입을 자유우파가 정부에서 했어요. 그러면서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북방외교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념적 냉전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에 대비한 것도 자유우파들입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의 가장 중점적인 복수노조, 한국노총에 대한 경쟁체제로 민주노총을 허가한 것도 김영삼 정부입니다. 이런 국제관계라든가 자본주의의 맹점인 여러 가지의 복지정책을 자유우파가 정책적으로 실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정책들이 공산 좌파들의 주장에 의해서 자유우파 정부가 할 수 없이 받아들였다는 이런 선전선동에 의해서 자유우파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태도가 국민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유우파 정치 집단인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두시민혁명군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자유우파의 광고라든가 어떠한 계몽이랄까 선전선동이 너무나 허약하고 이런 투쟁이라든가 실천운동을 해온 자유우파 정치인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한마디를 더 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유우파에서 주장하는 경제체제라는 건 오로지 자유와 자본주의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김종인이가 당은 당규에 문서적으로 삽입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개입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발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은 당규에만 들어가 있지 경제민주화라는 게 무엇인가라는 이런 개념조차 국민의힘 당 지도부조차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들이 변명을 할 때 선거할 때마다 공약에 반영했다고 하는데 북두시민혁명군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유에 대해서 평등한 개념을 조금 개입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발전 방향이 자유우파가 그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명목상으로는 자유우파가 그런 정책에 굉장히 반대하는 듯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다수결에 대한 의사결정의 자유성과 자유경쟁, 즉 경제적 자유를 통한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가 두 개의
축이에요. 다수결을 위한 정치적 의사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가 두 개의 축입니다. 그런데 자유주의가 경제 분야에 굉장히 성공을 한 그런 정부입니다. 세배 10위권이라는 엄청난 현대사의 업적을 이룬 양적 발전에 따른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양이 커지면 그릇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릇이 사람이 몸이 커지면 옷을 큰 걸 사 입어야 되는 것처럼 몸은 비대해졌는데 옷을 작은 걸 입고 있으니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허약하다입니다. 거기에 맞는 큰 옷을 내놔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으니 도덕적인 헤게모니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양적 발전에 따른 그 어떠한 형태적인 변화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질적인 변화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므로 자유의 상대 개념인 평등과의 두 개념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개념 정리도 좀 달라져야 한다. 무슨 말이냐? 자유우파가 박정희 정부 말기에 복지정책을 가장 먼저 실시한 진영입니다. 의료보험제도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박정희 정부 때 공무원들이라든가 군, 경찰들을 중심으로 연금제도를 가장 먼저 실시했고, 여기 지금 포천이라는 곳에 내 나이와 비슷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났는데 내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때 군대 생활을 한 사람은 말뚝 박는 게 징역 뭐든 조그마한 사고를 저질렀다. 그러면 징역 갈래 말뚝 박을래 장기 하사관을 할래, 이런 선택지에 놓이게 할 만큼이나 장기 복무가 그 군에 복무하는 그것을 엄청나게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70년대인데 나라 경제가 막 발전하고 취직이 잘 되고 먹고 살기가 참 편할 때였어요. 그런데 군인은 20대 말 하사가 되면 장기적으로 장기 하사를 하면은 그 봉급으로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 봉급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뭐라 하느냐? 은퇴한, 쉽게 말하면 늙은 군인이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평생 동안에 가장 잘한 것이 장기복무 선택이었다. 그때 너무너무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어가지고 자기는 스스로 말뚝을 박았고 공수부대 이런 데를 거쳐서 여기 지금 그 포천 지구의 무슨 부대에서 원사로 제대해가지고 지금 연금을 약 한 300만 원 가까이 받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돈을 마누라한테 다 주고 지금 인력이라든가 노동일을 하면서 5년간 1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1억. 5년간 자기 노동으로 연금은 마누라 다 주고 먹고 살고 자기는 한 푼도 손을 안 대고 자기는 노동이라든가 이런 뭐 어떤 또 조그만한 그 어떤 중소기업 이런 데 취직을 해서 군인들은 55세면은 그거 이제 퇴직이에요. 그러니까 한 15년에 1억씩 모았다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한 달에 200만 원씩만 하면 1년에 2천만 원이잖아요. 5년이면 1억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가장 잘한 일을 군대 장기 복무를 한 거다. 내가 지금 그 학력과 그런 이런 시골의 가정 환경으로 어떻게 지금 노후에 이래 행복하게 살 수 있겠느냐. 이게 박정희가 만든 연금제도예요. 연금. 여기 지금 이 전방부대 이 부근에 비슷한 나이대를 만나가지고 잠깐 버스를 타다가 옆에 앉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퇴역 군인들이 종종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평생 중에 제일 잘한 일이 장기복무다. 지금 생각. 그때는 장기복무하고 밤새도록 울고 인생이 망한 줄 알았는데 세상만사 세옹지마다 지금 참 잘한 일 중에 하나라. 이게 바로 박정희의 연금, 군, 경찰,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 늙은 후에 최소한 국가에서 돌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생활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고 박정희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것이 군인, 경찰, 교육공무원 또는 공무원들에 대한 연금제도를 박정희가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제도도 박정희가 시작했고 연금, 임대주택도 전두환 정부 때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게 지금 자유우파가 그런 정도로 개혁적이고 진보적인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두환 정부 이후 우리 자유우파는 기회주의적이고
소극적이고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아주 나쁜 집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유와 평등이란 이 두 개념에 대해서 자유우파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실천해 왔는데 어느 땐가 이 자유우파들이 기득권에 물이 들고 기회주의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일은 늦었지만 자유우파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 경쟁과 복지라는 개념에 지금 양적으로 약 10배 이상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물론 질적 변화도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탄핵이나 조기 대선 이후 자유우파는 무엇을 지금 지향하고 있느냐. 눈에 보듯이 국무총리 김민석에 대한 쓸데없는 약점을 까뒤집는다든가 이재명의 공약인 25만 원 국민 지원금을 주는 것을 받지 말자라는 이런 반대만을 위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북두시민혁명군은 심히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 공약이니까.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고. 그러면 자유우파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소극적인 반대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다. 거기에 대한 우리만의 정책, 개성, 거기에 상대되는 정책을 제시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일을 해야 된다. 국민 25만 원을 주는 대신에 우리 자유우파는 취업을 100% 보장하겠다라는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으라 이겁니다.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25만 원을 받지 말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정말로 반대만을 위한 반대다 이겁니다. 김민석에 대해서 아무리 물어뜯어도 대통령의 권한인데 대통령이 그것을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자유우파만 꼼수를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도덕성이 지금 이재명이 도덕성이 높습니까? 김문수가 도덕성이 높습니까? 김문수가 월등히 도덕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은 그걸 신뢰하지 않느냐? 꼼수 부린다 이거예요. 뭡니까?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또다시 뒤엎어버리는 이런 꼼수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유우파에게 실망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안보는 국제관계와 경제 그리고 우위에 있는 자유한국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할 일을 제시하라. 이런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그겁니다. 한국의 자유우파는 지금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정정당당하게 밝히면서 그것을 계몽과 선전선동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공산좌파와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공산좌파들의 공약이나 정책 실천에 대해서 똑같이 끊임없이 발목 잡기를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우파라는 놈은 공산좌파들의 공약이나 정책에 발목이나 걸고 베끼기나 하는 그런 아주 비도덕적인 꼼수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자꾸 덧칠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강의 주제는 자유우파는 자유우파가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국민에게 선전선동하고 계몽하라는 것이 오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자유우파 정치 세력은 이념과 사상이 허약해지고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념과 사상이 허약하고 빈약하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념과 사상에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사상을 도입해서 우리 자유우파가 역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국의 역사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개혁하고 좀 더 진보적인 사고를 해나가자. 울산의 국회의원 누굽니까? 이번에 탄핵에 찬성했던 그런 사람이 개혁적이고 진보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배신자예요. 뭐 당내의 권력 투쟁의 반대편에 서면 진보다. 이런 고루한 사상에서 벗어나라 이겁니다. 그거는 당파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박정희처럼 진보적인 사상, 망할 때 망하더라도 중화공업을 해야 되겠다. 남이 누가 뭐래도 쇠가 있어야지 공업이 발전한다. 포항제철을 세우자.
누가 뭐라 해도 고속도로를 닦겠다. 뭐 이런 진보적인 무언가 어젠다를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그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강 정책이라든가 실천을 하지 않고 이당 갔다 저당 갔다 하는 이런 배신자를 진보고 개혁이라고 상대 진영에서 떠받들어 준다고 자유우파 진영 내 사상과 그 어떤 이념은 허약해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자유우파가 먼저 반성하라 이겁니다. 안보가 뭐예요? 안보가 국제관계의 변화 질서예요. 그리고 경제입니다. 이념이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소련이 해체되고 북한도 지금 여러 가지의 외신을 통해 보면 북한도 꼭 미니스커트를 입고 여자들이 궁뎅이를 흔들고 다닐 때가 다 됐다 이것이 이미 여러 가지 외신에서 보도되고 있어요. 지금 유튜브로 북한 생활이 하루하루 지금 중계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겁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반공만을 외쳐서 되겠냐 이겁니다. 반공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반공. 북두시민혁명군도 지금 자유우파에 반대되고 상대되는 개념을 공산좌파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외의 개념을 한국에서 발전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공산좌파보다 더 위험한 사상이 지금 이재명이에요. 포퓰리즘 이건 공산당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어쨌거나 인위적으로라도 평등하고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그거를 내걸고 있지만은 이재명의 포퓰리즘은 잘 살든 못 살든 지금 이빨이 썩든 말든 일단 사탕 한 개씩 죽어보자라는 이런 아주 비겁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개개인의 이빨을 다 썩게 만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벌이고 있는데 그걸 그걸 공산좌파로 뭉뚱그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안보에 대한 문제를 반공에서 벗어나자. 40년 전에 반공을 아직도 외치느냐. 안보라는 것은 국제 질서의 변화와 경제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문제를 우리의 통일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 문제를 고민해야지. 안보를 북한 이것만은 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안보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바꿔라. 안보라는 것은 국제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그것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이 한국의 통일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라는 국제 질서의 변화에 좀 더 초점을 확장하는 그런 넓고도 긴 안목을 제시하기 바라며 경제는 세계 12국가답게 양적 변화에 따른 양적 성장에 따른 형식과 질의 변화를 우리 스스로 선도해내야 한다. 그것이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려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가 됐다고 돈을 퍼헤치면 금방 가난하게 된다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많은 수단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자유우파의 지금 이념과 사상인 안보와 그리고 평등이라는 개념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우파의 사상과 이념은 약 한 60년 전 5.16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것을 설계하는 김종필의 안목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다. 발전된 것이 아니라 훨씬 퇴보했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지금 자유우파의 안보와 경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기를 당부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우파가 해야 될 일, 할 일을 우리 국민에게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공산좌파가 자기들의 선거 공약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거느냐 이겁니다. 이미 국민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선거를 통해서. 그것이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물론 부정선거를 북두시민혁명군도 주장을 하지만 현재로는 그 이상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공약을 실천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국민의 선거를 통한 인정을 받은 정강정책을 그리고 김민석이 국무총리를 한 줄 몰랐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유우파는 반드시 우리 자유우파의 이념과 사상을 개혁적이고 진보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어 나가야만이 공산좌파 그리고 포퓰리즘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걸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현재 빈약하고 허약해진 자유우파들의 이념과 사상에 대한 통철한 반성을 촉구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